채화영이 자기 손으로 키운 딸 서린에게 배신당하고 친아들 준호에게는 외면당하고 자기가 심어놓은 장미에게 발목이 잡혀서 해임 통보를 받는 거예요. 이게 92화에서 단 한 회 안에 다 벌어졌어요. 지금까지 드라마 전체를 통틀어 채화영이 가장 무너진 회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오늘 리뷰에서 그 모든 장면의 이면에 뭐가 있었는지 제가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다음 회차가 너무 궁금해서 잠 못 주무실 수도 있어요. 진짜로요. 자, 먼저 진짜 마서린 이야기부터 해야 해요. 사실 시청자 입장에서 마서린이라는 인물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조금 흐릿하게 보였잖아요. 채화영의 그늘 아래서 자기 정체성 자체가 희미해진 채로 극을 끌어왔는데 92화에서 드디어 마서린이 자기 자신을 되찾는 결정적인 순간이 나왔거든요. 핵심은 이거예요. 마서린이 자신이 채화영에 의해 죽을 뻔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언니 오장미가 자신의 대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이 한꺼번에 마서린의 머릿속으로 쏟아지는 순간이 얼마나 강렬하게 묘사됐는지 아마 보신 분들은 다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마서린의 반응이에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울고 분노하고 복수를 외치는 게 일반적인 전개인데 마서린은 달랐어요. 감정을 폭발시키는 대신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는 쪽을 선택하거든요. 마치 이제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것처럼요. 이게 사실 되게 무서운 장면이에요. 분노한 사람보다 냉정해진 사람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걸 우리 모두 알잖아요. 마서린이 그 단계로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마서린의 복수 방식이 특이한 건 장미와 손을 잡는 대신 채화영을 역으로 협박하는 카드를 꺼냈다는 점이에요. 직접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게 아니라 상대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서 거기를 조이는 방식이죠. 이건 마서린이 단순히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라 이제는 게임의 플레이어로 본격 등장했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92화의 마서린은 지금까지 극 중에서 봤던 마서린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예전에 마서린이 피해를 감내하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의 마서린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오장미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오장미는 이제까지 쌍둥이 동생 마서린의 대역을 하면서 동생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를 몸소 체험하고 있었잖아요. 드림그룹이라는 조직이 얼마나 철저하게 한 인간을 짓밟는지를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 채화영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92화에서 오장미가 마주한 건 동생의 타락이에요. 마서린이 복수심에 불타서 선택한 방식이 과연 옳은가? 라는 질문 앞에서 오장미는 깊은 절망을 느끼거든요. 내가 지키려 했던 동생이 어느새 나도 낯설어하는 사람이 돼 있다는 그 감각이요. 그러면서도 오장미는 채화영을 무너뜨리기 위해 마서린의 위험한 제안을 받아들여요. 이게 오장미 입장에서는 엄청난 선택이에요. 자신의 윤리적 기준을 일부 포기하고 동생의 방식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제가 느낀 건 오장미가 동생을 구하려고 이 제안을 받아들인 건지 아니면 채화영을 무너뜨리는 게 너무 간절해서 그냥 선택한 건지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모호함이 오장미라는 인물을 더욱 입체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냥 착한 언니가 아니라 자기 나름의 선택을 하는 사람으로요. 오장미와 마서린이 방식의 차이로 대립하면서도 결국 같은 방향을 향해 가는 쌍둥이 자매의 관계,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복수를 위해 손을 잡는 게 옳은 걸까요? 아니면 방식의 차이가 결국 더 큰 균열을 만들게 될까요? 이제 채화영과 강준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채화영이라는 인물이 극 전반에 걸쳐 얼마나 치밀하게 사람들을 도구로 써왔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준호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채화영은 준호를 자기 목적에 맞게 이용해왔는데 92화에서 그 구도가 완전히 뒤집어지거든요. 핵심은 강남봉이에요. 채화영이 강남봉을 버리려 했을 때 강남봉이 꺼내든 최후의 카드가 뭔지 아시죠? 바로 강준호가 채화영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터지는 순간 채화영의 표정이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지금까지 모든 것을 컨트롤해온 사람이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사실 하나에 의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잔인한 건 준호의 반응이에요. 자기 생모가 오장미양부 오복기를 죽인 살인자라는 사실에 준호는 눈물을 흘려요. 근데 그 눈물이 그냥 슬픔의 눈물이 아니에요. 뭔가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 한구석으로 알고 있었던 진실이 확인된 것 같은 그런 무너짐의 눈물이에요. 그리고 준호는 채화영 앞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요. 자기 목 뒤점 3개를 칼로 긁어버리려는 장면인데 이건 단순한 자해가 아니에요. 이건 나는 당신의 피를 받은 사람이 되기 싫다는 선언이에요. 채화영에게 심리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준호가 복수한 거거든요. 준호가 채화영에게 이런 식으로 반격할 수 있었던 건 지금까지 채화영이 준호에게 얼마나 많은 실망을 해왔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줘요. 통제의 끈이 그만큼 팽팽했으니
끊어질 때의 반동도 그만큼 크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채화영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아픈 장면이었을 거예요. 돈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자기가 낳은 아들의 거부. 그게 채화영을 가장 깊은 곳에서 무너뜨린 거거든요. 강남봉이 그토록 오래 이 사실을 숨겨온 이유가 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채화영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라 이 비밀을 쥐고 있으면 자신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계산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결국 그 비밀이 자기 목줄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약점을 쥐고 있으면 안전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약점 때문에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 드라마가 계속 보여주고 있는 패턴이기도 하죠. 이번 회차에서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장면이 이강혁 이야기예요. 이강혁이라는 인물은 사실 채화영의 그늘 아래에서 움직이는 캐릭터였잖아요. 채화영이 방향을 제시하면 이강혁이 실행하는 그런 구도. 근데 채화영과 강남봉이 다시 엮이는 상황이 되자 이강혁이 채화영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단적인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해요. 질투심에 눈이 먼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강혁이 보여주는 거예요. 채화영이 그를 얼마나 이용해왔든 간에 지금 이강혁에게는 채화영이 아닌 강남봉을 향한 분노가 더 크거든요. 그리고 이강혁은 자기 비밀을 알고 있는 가사도우미 양금순을 납치해요. 입을 막으려는 거죠. 이 대목에서 제가 소름 돋았던 건 이강혁이 이 납치 과정에서 오히려 더 많은 약점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비밀을 감추려다가 더 큰 증거를 남기는 상황.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이기도 하죠. 그리고 바로 이 납치 장면에서 퇴행 상태였던 정숙희가 이강혁의 살인 미수 현장을 목격하게 돼요. 그 순간 30년 전 절벽에서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면서 비명을 지르거든요. 이게 진짜 소름인 이유는 정숙희가 기억을 잃은 채 30년을 살아온 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심리적 자기 보호였잖아요. 너무 끔찍한 걸 봐서 뇌가 스스로 기억을 차단해버린 거예요. 근데 또다시 비슷한 장면을 목격하면서 그 차단막이 한꺼번에 무너진 거거든요. 정숙희의 각성은 단순히 한 인물의 감정적 회복이 아니에요. 그녀가 기억을 되찾았다는 건 채화영과 이강혁의 모든 과거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이 생겼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결정적 열쇠. 이강혁이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을 자기 손으로 깨운 셈이 된 거죠. 자, 이제 92화의 클라이맥스로 가볼게요. 마대창 회장이요. 마대창 회장은 지금까지 이 드라마에서 꽤 복잡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이었어요. 채화영을 키워온 사람이기도 하고 동시에 채화영에 의해 조종당해온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 마대창 회장이 92화에서 충격을 받고 쓰러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설인장미가 가짜라는 사실, 며느리 채화영의 불륜, 그리고 살인 교사 공모.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마대창 회장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이걸 한 회차에서 다 감당해야 하는 마대창 회장의 심정이 어떨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그런데 염산월과 진홍주가 그 틈을 타서 마 회장의 유언장을 조작하려 해요. 여기서 반가운 얼굴이 등장하죠. 강백호가 법률 대리인으로 나서면서 이걸 막아내거든요. 강백호 캐릭터가 이 드라마에서 꽤 조용히 움직여왔는데 중요한 순간에는 항상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이번에도 그래요. 장미를 위한 법적 복수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완성한 게 강백호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로 채화영은 자기가 친딸처럼 키운 설인진짜에게 배신당하고 친아들 준호에게 외면당하고 장미가 친덫에 걸려 드림호텔 대표직에서 해임당함과 동시에 오복길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돼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채화영의 몰락이 단순히 악인이 벌을 받는 카타르시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채화영이 무너지는 방식이 너무 정교하거든요. 자기가 심은 씨앗들이 자기를 에워싸는 방식으로. 채화영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 가장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씩 등을 돌리는 거잖아요. 이게 채화영에게는 배신이겠지만 사실 채화영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결과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 92화가 그 장면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회차였어요. 복수를 위해 뭉쳤으나 방식의 차이로 대립하는 쌍둥이 자매. 오장미는 옳은 방법으로 채화영을 무너뜨리고 싶고 마서리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쪽이에요. 둘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이 생기고 있어요. 이게 단순한 갈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드라마가 계속 던져온 질문이에요. 복수는 정당한가? 그리고 정당한 복수라면 방식도 정당해야 하는가? 두 자매가 그 질문을 몸으로 체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천륜으로 묶였으나 살인자와 유가족으로 만난 비극적 모자 관계. 이강혁이 채화영에 의해 통제를 받아왔다면 준호는 자신의 뿌리 자체가 채화영이에요. 근데 그 뿌리가 자기 좋아하는 여자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라는 게 밝혀진 거잖아요. 준호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였어요. 그 사실을 외면하고 채화영 곁에 남거나 아니면 완전히 등을 돌리거나. 준호는 후자를 택했어요.
그리고 그 방식이 채화영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방식이었죠. 가족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이 관계가 보여줘요. 불륜과 배신으로 얼룩진 가정의 처절한 파멸. 한영자와 강남봉의 관계는 이 드라마에서 꽤 오래 끌어온 갈등이에요. 그 갈등이 92화에서 사실상 봉인 해제가 됐어요. 강남봉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카드를 꺼낸 순간 한영자와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지점으로 넘어가 버린 거죠. 세 쌍의 관계 모두 이번 회차에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여러분은 이 세 관계 중에 어떤 게 가장 안타깝게 느껴지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준호와 채화영의 관계가 가장 마음에 걸렸어요. 악인이 만들어 놓은 비극이지만 그 안에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한 채 살아온 준호가 너무 불쌍했거든요. 여기서 잠깐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다음 회차 리뷰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정숙희가 30년 전 기억을 완전히 되찾았잖아요. 그녀가 목격한 건 이강혁의 살인 미수 현장이고 동시에 30년 전 사건의 실체거든요. 이 두 가지를 연결하면 채화영과 이강혁이 공모해서 오복기를 죽였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 증인이 정숙희예요. 제가 예측하는 건 93화에서 정숙희가 법적 증언을 위해 나서는 과정에서 이강혁이 정숙희를 해치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도가 오히려 이강혁의 자폭 트리거가 되는 구도. 이미 납치라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또 한 번 무리수를 두는 이강혁이라면 자기 발로 구덩이를 파는 전개가 충분히 가능해요. 이 시나리오의 근거는 이강혁이 이번 회차에서 보여준 행동 패턴이에요. 채화영의 통제를 벗어난 이강혁은 계획적이지 않고 충동적이에요. 그 충동성이 결국 자기를 올가맬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강백호가 유원장 조작을 막았다는 건 마대창 회장의 진짜 의지를 반영한 유원장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대창 회장이 충격으로 쓰러진 상태에서 과연 그 유원장을 직접 처리할 수 있을까요? 제 예측은 이거예요. 마대창 회장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상태에서 의식이 있는 마지막 순간에 유원장을 변경하거나 결정적인 선택을 내리는 거예요. 그 선택이 채화영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 시나리오의 근거는 마대창 회장이 지금까지 채화영을 키워왔다는 죄책감과 동시에 배신당했다는 분노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감정이 뒤섞인 상태에서 회장이 내리는 최후의 선택은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심판이기도 할 거거든요. 두 시나리오 중에 어떤 게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B 시나리오가 더 드라마틱할 것 같아서 B를 좀 더 기대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92화가 끝나고 나서 제가 가장 머릿속에 남았던 건 채화영의 눈빛이에요. 긴급 체포되는 순간 채화영의 표정이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뭔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거든요. 자기가 만들어온 모든 것들이 자기를 향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을 채화영은 아직도 실감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게 무서운 이유가 아직 채화영의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체포됐다고 해서 채화영이 포기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봐왔잖아요. 그래서 다음 화의 질문은 이거예요. 과연 채화영은 체포된 상태에서도 반격의 카드를 꺼낼까요? 아니면 처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붕괴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채화영이 살면서 단 한 번도 져본 적 없는 사람이라면 처음으로 지는 순간이 얼마나 처절할지가 오히려 더 무서워요. 다음 화가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두려워지는 회차였어요.